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펀드는 FXI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시장 주로 A50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라지캡에 투자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슈머 디스크레션, 즉 이제 경기 소비재에 해당되는 이제 경기 어느 정도 흐름에 따라서 소비를 좀 늘고 주는 이제 뭐 비싼 뭐 소비재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속해져 있는 섹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여기 주로 이제 IT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뭐 바이두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텐센트.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합쳐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 한 7, 80%에 거의 육박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섹터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요. 가장 시가총액이 크게 비중되는 텐센트입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거의 대부분 돼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뭐 메이탄도 사실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공상은행이라고 부르는 중국 건설은행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조금 금융주의 비중이 좀 떨어졌다. 뭐 한 5년에서 8년 전만 하더라도 훨씬 금융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오히려 IT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시장 자체가 좀 접근이 약간 이제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 비용은 조금 비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0.1에서 한 0.3% 정도 대표적인 지수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싼 그런 수수료를 내고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 펀드가 대표적인 라지캡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라지캡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거래도 잘 되고 사이즈가 꽤 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ETF들도 사실 있습니다. 보면 뭐 S&P 500 자체를 투자하고 있는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어떤 ETF들도 당연히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류에 비해서는 이런 블랙락이 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MSCI 차이나의 어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MCHI라든지 FXI에 비해서 그 규모는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에 투자되고 있는 ACHR라는 펀드도 있는데요. 이게 CSI 300을 이제 상하이, 심천 이런 이제 시장이 주로 상장되고 있는 차이나 에이시아를 이제 주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도 있는데, 이 펀드보다는 주로 이제 홍콩이나 이제 사실 대외 지수에 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이나의 어떤 밖의 시장에서도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차이나의 밖의 지역이라는 것은 홍콩 시장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주식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본토에만 상장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대표적인 주식들이 좀 포커스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거의 20배 가까이 거래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중국 시장이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역시도 이제 미국의 그것에 비해서는 약 한 50에서 한 80% 가까이 조금 더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FXI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MCH는 사실 조금 더 성장주라든지 일단 많은 정보를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중국의 어떤 대형주들이 배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거의 50불대까지 갔던 게 30불을 깨고 내려와서 20불대 초반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이 약 한 15배에서 20배 가까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조금 싸게 거래되고 있었는데, 프라이스 더 어닝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0배대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시장하고 유사한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싸지 않냐라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많이 변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주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뭐 다양한 의지가 있지만 어떤 싸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는 부분 때문에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접근하기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지금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고점 대비해서도 보면 약 한 40% 이상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싸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보여줬던 성장률의 둔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감안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났을 때도 지금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밸류에이션은 싸다라고 한다면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 것 같다. 이 정도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는 해줘야 내가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둔화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잣대를 내가 싼 것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것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FXI라는 거래가 상당히 잘 되는, 그것도 대표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이런 펀드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제 중국을 투자할 것이냐 미국을 투자할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중국의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이냐 나쁜 방향이냐, 그 방향에 맞춰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중국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중국하고 이제 컴피티션하고 있는 다른 신흥국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유사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또 선진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내에도 사실 있고요.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그런 이제 국가들 ETF를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